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접수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 가격은 3억 원대, 84제곱미터는 4억에서 5억 원대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량이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월세만 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문턱으로 꼽히는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내년부터 2차 정밀 안전진단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는 만큼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후반에 이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영끌족들이 이 이자를 내지 못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버티기에 돌입한 영끌족들도 내년에는 전망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 계속해서 좀 버티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손절을 해야 하는 타이밍인지 2023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망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투자 계획도 손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도움드리고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가득 채워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워낙 높이 오르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이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을 좀 팔아야 될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면 언제가 참 좋은 시기로 다시 시장이 돌아갈까? 내지는 팔게 된다라면 지금 내놔도 잘 안 팔리는 시기거든요. 어느 시점 때 파는 게 그래도 잘 팔리고 괜찮은 가격대에 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한 주택을 팔고 나서 또 무엇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부동산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고민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방송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들도 새해를 앞두고 좀 오래 다 남겨두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조범식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정말 오늘을 포함해서 2022년이 3일 남았습니다. 3일 지나고 나면 새롭게 2023년이 밝아오는 건데 23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또 조심스럽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연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먼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조범식 대표와 함께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예측들이 또 상반된 예측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질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고 그 키워드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함께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금리. 지금 현재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내년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또 그 다음은 전세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월세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전세 지금 시장에 내놔도, 매물로 내놔도 전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양인데요. 분양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지는 그래도 1순위 마감이 돼서 그 50대 1, 뭐 30대 1 이렇게 완판이 됐다더라. 또 어떤 단지는 미분양이 났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신규 분양 단지들이 현재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분양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또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규제, 또 지금 올 하반기부터 계속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규제를 완화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떤 부분들의 규제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고 또 완화가 될 건지,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기준금리가 미국이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상반기, 즉 내년 한 2, 3월까지는 미국이 여전히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라고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측면을 보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출 이자가 7% 정도까지 이자가 상승을 하면서 이자 부담에 지금 허덕이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금리 시대가 내년에도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뭐 0.5%포인트 그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올렸던 시기는 아니고 0.25%포인트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소폭 한 차례 더 상승시키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흐름이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불황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 불황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건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불황에 대한 대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더더욱 또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자칫 잘못해서 이게 도산이 나고 줄도산이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내수 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건설사에 대한 PF에 대한 관련된 그런 규제 완화 정책들, 또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리가 당장에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 때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 한 해는 고금리의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금리로 인해서 결국 보합 유지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택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 금리 측면에서의 내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자, 다음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로 들어가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더 금액이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월세를 많이 찾고 또 전세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그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세라는 이 역전세난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세를 낮춰도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전세 현상이 계속 지속화되면
결국 피해를 받는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전세를 놓는 임대인 입장도 피해를 보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즉 이렇게 임대로 사시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세 대출의 여러 가지 완화 정책, 지원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라든지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금보다는 더 낮춰줘서 실제로 월세 사는 것보다는 이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게 100번 더 낫겠구나라는 흐름으로 내년 상반기 때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는 이런 전세 대출 내년 2, 3월 정도에 이런 전세 대출의 지원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높은 가격대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월세보다는 실제로 이제는 전세로 다시 임차인들이 전환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세가 맞춰지지 않았던 그런 단지들도 하나씩 전세 수요가 차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전세가 빨리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임대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 입지가 좋아서 뭐 예를 들자면 출퇴근이 편한 지역들, 내지는 교육이 좋은 지역들, 이런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호하는 지역들 위주로 전세 가격이 좀 소폭 회복하고 또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양시장입니다. 자,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또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실제로 이제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 또 입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입지와 분양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또 서울 경기도 일대에도 강동구에서 자이 아파트가 또 분양을 했었죠. 또 얼마 전에 광명에서도 이 철산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요. 두 단지 모두 20평형대가 비슷한 금액대 7억대 내외의 분양가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7억이다라고 한다면 강동은 그래도 55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이번에 광명 철산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미달이 났거든요. 같은 금액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입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 단지별로 지역별로 이 분양에 대한 결과가 크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분양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수요자들이 또 청약을 들어가는 흐름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이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3억대에서 4억대의 낮은 이런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만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지역으로 앞으로 나눠질 건데요. 결국 공급이 많아서 분양 물량이 많아서 계속 이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들, 즉 공급이 많은 지역과 또 공급이 적은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 안에서도 입지, 또 가격, 거기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금액대에 청약을 받아도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완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가 내년에는 이 분양 단지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규제입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완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1차적으로 올 하반기 때 집중된 완화 정책은 바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즉 무주택자 또 1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완화 또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놨는데 실제로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리, 즉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끔 하겠다. 즉 취득세 또 종부세, 양도세 같은 과한 세금을
정상화시키고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주택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에 시장에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 이제 다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급매물들, 이 급매물들이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국적으로 모든 급매물이 소화가 되기보다는 이 다주택자들, 즉 투자를 목적으로 또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즉 입지가 좋은 서울권 내의 도심 지역이라든지 또 앞서 얘기했던 공급이 적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거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런 개발 호재까지 같이 있다라면 이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이 다주택 수요자들이 집중이 되면서 그런 지역들의 급매물이 소화되고 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음 내년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주택자 유입 또 미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거기에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전세난에 대한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씩 다시 가격이 안정화되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런 양극화 지역 내에서 그래도 가격이 회복되고 또 안정화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미리미리 선별해서 지금부터 이런 전략들을 세워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시간적으로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지역들이 어디고 앞으로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또 많은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일지 또 그러지 않은 지역은 어딘지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지역들이 어딘지를 세미나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하나씩 재테크 전략들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지역적으로 좀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투자해볼 만한 지역들이 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지역이 어디일지 미리 예측도 좀 해보고 2023년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무료로 좀 전문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떤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많은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 또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 또 그 안에서도 다주택 수요자들, 즉 투자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지역들이 있구나.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많이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기는 미분양이 많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좀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런 지역들이 크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가 알려드릴 계획이 있고 이 안에서 그런다면 내가 갈아타기를 하든지 내 집 마련을 하든지 또 매도를 한다라면 과연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또 판다라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 또 매수를 한다라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좋은지까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연말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세미나 강의 들으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현명한 재테크 전략들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니까요. 정말 연말 30일, 31일에 다가오는 2023년의 부동산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원식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또 고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긴 한데요. 네. 집을 하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본 다세대가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어느 지역의 다세대를 좀 보셨어요? 네, 동작구 노량진동이고요. 네.
221-2번지예요. 네, 그러면 지금 무주택 상황인데 투자를 네. 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거주 네. 안 하시고 역시 좀 네. 임대를 주실 생각이세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노량진동의 221의 2번지 다세대 네. 주택이겠죠? 네네. 네, 여기에 좀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도 좀 살펴봤는데 네. 요거 다세대 주택 요거 매매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하고요. 예. 거기 전세 한 2억 정도 들어있어서. 전세가 2억 들어가 있으면 한 3억 정도 네, 투자를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요거 이제 신규 주택입니까? 아니면 지어진 지 꽤 된 주택입니까? 90년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한 30년 정도는 된 네. 그런 빌라네요. 네네. 자, 지역적으로는 여기가 최근에 모아타운 3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예, 그거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개발되니까 네. 여기 한 3억 정도에 지금 미리 매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지금 7호선 상도역하고 장승배기역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북쪽에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있거든요. 네. 바로 거기 위쪽에 있는 지역이 요번에 네.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치구역이라 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지역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될 수가 있는 지금 후보지니까요. 네.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어느 정도로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도 20만 가구가 부족해요. 네. 20만 가구가 부족하고 그러면 앞으로 연간 계속 필요한 공급량이 한 4만 9천 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부족한 20만 가구도 채워지고 또 연간 또 최소 4만 9천 가구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한 2만 가구 정도, 내후년에는 뭐 2만 가구가 아니라 12,000 가구 정도로 실제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기존 공급량, 필요 공급량인 4만 9천 가구를 지금 채워줘도 부족한 판인데 공급이 워낙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많은 지역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통기획 들어보셨죠? 네. 예, 신통기획도 지금 현재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모아타운이라는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도 만들어서 계속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량진동도 마찬가지로 모아타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네. 또한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역세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내놨고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5여 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나 구획 진행이 됐고요. 연간 평균 100곳 정도로 계속 지정을 하겠답니다. 앞으로도 한 400여 곳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재개발 구역들도 예전에 뉴타운 들어보셨죠? 네. 예, 뉴타운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서 15년 이 사이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 때 뉴타운 사업지들을 좀 보면 어떤 지역들은 잘 버텨서 잘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가 돼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오른 그런 뉴타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막 우리는 못하네, 우리는 할 수가 없네, 사업성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결국엔 해제가 됐던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 때는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도 한 400여 곳이 더 지정이 될 건데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앞으로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재개발이 잘 되려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성을 많이 봐요. 사업성이 있어야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책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완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우리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평균 3, 4년 정도 개발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고, 모아타운 경우에도 평균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이런 사업지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업성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합원들의 수입이 나지 않는다라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보느냐? 바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일반 분양 세대가. 즉 무슨 얘기를 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쓸 수 있고 또 높은 층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고요.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다 수입으로 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사업성이 다른 지역은 뭐 3, 4억 냈고 우리는 인력 아예 내지를 않네? 이러면서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데, 주변 지역 시세가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거 따지기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즉 용적률을 많이 쓸 수 있고 층수 제한 없이 높은 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아타운이잖아요. 보신 게. 네.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층수가 분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층에서 많게는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게끔 해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냥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제한이 없는 2종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층수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그래도 완화를 해줬지만 여전히 한 15층 내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이 굉장히 지금 사업지들 많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3종 지역이 있고 2종 지역이 있고 2종 지역에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3종이나 2종 지역이겠죠. 네. 근데 이제 7층 제한이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사업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노량진동에 있는 221번지 일대에 있는 이 모아타운이 과연 몇 종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제한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혹시 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잘 그런 거 몰라요. 그거는 모르고 계셨네요. 네. 그럼 네. 여기는 이제 평균 13층, 최대 15층까지 층수가 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럼 지금 여기저기 재개발한다, 뭐 신통기획 한다, 모아타운 한다, 역세권 개발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지정될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자, 그 네. 안에서 지금 3억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선별해서 이런 지역들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분명 호재고 앞으로 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지정을 해줄 때 사업성이 그래도 가장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기 노량진동이 다소 좀 아쉽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근데 3억 정도면 충분히 다른 네. 지역들도 선별이 가능하니까 예. 저는 여기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에 높게 지금 층수를 지을 수 있고 또 내지는 네. 용적률을 많이 쓸 수 있는 지역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에서 많게는 300%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역세권 개발 있죠? 예. 역세권 뭐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은 역세권 내에 350m 내에 있으면 네. 500%에서 많게는 700%까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그리고 층수도 완화를 해줘요.
네. 자, 그러면은 역세권 쪽이 아무래도 입지도 더 좋고,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용적률도 더 많이 쓸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네. 분양 세대도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사업성이 또 속도가 더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역세권 이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가시는 게 네. 좋은데 네. 어디 지역을 찾을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저는 여기서도 지금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세 번째로 봐야 될 네. 거는 분양성이에요. 분양성. 네. 분양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입지가 네.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분양성, 입지가 좋은 지역들 어딜까요? 서울 중심지 있죠, 중심지. 네. 네. 뭐 강남이라든지 또 네. 한강변 있죠, 한강변. 네. 한강변이라든지 또 용산 있죠. 용산에 뭐 서울역 네.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에 있는 다른 역들의 역세권, 또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업무타운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또 특수한 입지, 한강 조망이 나오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자, 여기에 역세권 내에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빌라, 매물이라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 더 찾아보시고 거기 네. 안에서 선별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 여기 노량진동은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일단 여기는 킵해 두세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정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많이 쓰면서도 입지 좋은 역세권 지역의 개발지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은데 좀 네. 둘러보시고 못 찾으시겠다 싶으면은 네.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들으시거나 네. 아니면 제가 개별 상담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투자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고민 한번 더 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다시 한번 필요하시다면 무료 세미나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번호로 무료 세미나 참여도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성북구 장이동에 네,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라는 아파트 보고 있는데, 네, 또 거주할 겸 투자로 네. 좀 매수하면 어떨지 25평 보고 있는데, 네. 여기 10억까지 거래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7억 8천에 조금 싸게 나온 게 있어요. 아, 지금 주택은 없는데 이거 사도 괜찮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집이 성북구 장이동의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25평형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장이유타운에 이제 공급이 된 지 한 2, 3년 된 신규 아파트 보신 거잖아요. 네, 예, 작년에 입주가 된 아파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위치는 지금 현재 장이유타운 내 포레 카운티 요 자리가 장이유타운 내에 있고 여기가 이제 뭐 6호선 돌고 지역도 조금 쓸 수 있는 입지긴 한데 역세권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교통이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현재 동북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 경전철이 공사 중에 있는데 한 2025년 정도면은 개통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급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한 10억짜리 하던 이 25평짜리가 지금 7억대 중후반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데 저는 한 2, 3개월 정도 조금 더 늦추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는 이제 내년 상반기 2, 3월 달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급매물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급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어떤 수요층이냐 보면은 실은 이 대출을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네네. 말하면 이제 최근에는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셨던 특히 가격대가 이제 좀 높은 시기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급매물로 내놓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급매물로 나오는 그런 매물 수요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세를 좀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전세금은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못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매도하자라고 하면서 이 전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못 맞춰서 내놓는 이런 수요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안 맞춰져서 내놓는 이런 수요자들도 계세요. 네네. 또한 이제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이렇게 내놓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이제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 좀 네. 줄었는데 실제로 네. 이 두 개의 수요층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실제로 뭐 2, 3월 달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면 전세로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커질 거고 지금 이자를 내고 계신 분들도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그때 급하게 또 급매물이 나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는 좀 소폭 더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왕 사시는 거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액대에 사시는 게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파시는 분 입장에서 좀 가슴 아프지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기 때까지 좀 기다리셔라 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때 이제 여기 뭐 대출 뭐 특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는 대책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구나. 급매물 들어가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한 3월 달에서 4월 달 전후 내외 해가지고 요 시점 때 시장 흐름을 좀 봐가면서 그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왕이면 여기 뭐 레미안 포레 카운티도 장이 포레 카운티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요 광운대 있죠, 광운대. 네. 광운대 역세권 쪽에 보면은 이 한진하나 그랑빌이나 월계동 아이파크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러 아파트들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네네. 신규 아파트는 아닙니다. 신규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금액대보다는 한 1억 정도 더 저렴해요. 한 예, 6억대 예.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광운대가 앞으로 GTX에 대한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여기도 경정철 호재가 있지만은 GTX가 여기가 개통이 되면 강남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환승 없이. 그래서 저는 요런 GTX 호재가 있거나 또 여기 철도 차량 기지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업무 시설, 상업 시설, 편의 시설, 또 주택까지도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회복할 때 가격이 좀 회복할 때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주 측면이라면은 신규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좀 투자를 조금 더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광운대 역세권 쪽에 있는 그 대단지들 위주도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무슨 같이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볼게요. 네네.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 타이밍 잡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기회도 조금만 더 미뤄두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 나오는 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그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임장활동 다니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수원시 장안구 네. 천천동 화서역 푸르지오 에드폴에 거주 중인데 네. 한우 종망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전망들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게 화서역에 있는 푸르지오 더 에듀폴의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살고 계신 이 집 계속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수원 이 화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푸르지오 에듀폴에 요거 몇 평대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48평에 거주 중입니다. 좀 큰 평대 거주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여기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죠? 네. 혹시 최근에 혹시 거래된 가격 혹시 알고 계신가요? 6억 5천에 매도되었다고. 6억 5천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가 11억 정도 하던 그런 40평대 기준으로, 그죠? 네. 네, 40평대 기준으로
지금 이제 위치는 뭐 여기 1호선 화서역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11억대 정도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6억대 6억 중반이라고 5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뭐 저도 한번 항상 이렇게 수시로 그 금액대를 확인을 하는데 원래 여기가 지금 30평형대가 6억 5천에서 지금 현재 7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48평형짜리가 그죠? 네. 지금 6억 5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요거는 저는 약간 좀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원래는 한 8억에서 9억대 정도의 시세를 해야 지금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매물도 아마 그 정도 금액대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거래가가 아마 6억 5천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실 게 이게 직거래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게 부동산 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거래로 거래를 한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증여를 목적으로 이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증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은 금액대에 실거래가를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요거 요 6억 5천에 거래됐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실제로 여기 근처 부동산이나 이런 지역에 찾아가셔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실제로 금액대 매물 나오는 거 얼마인가 확인해 보시면 한 8, 9억대 정도 나올 겁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이제 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는 수원 전체를 좀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네. 지금 금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만 제가 뭐 앞으로 이제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 보합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공급이 많은 지역 그리고 공급이 적은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공급이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회복이 좀 더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공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수원에 연간 해마다 필요한 공급량이 대략 한 6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 가구가 해마다 입주가 되면 아 여기 조금 균형적이구나, 적당히 공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있죠, 올해 네. 내년에 2023년도에 한 9천 가구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6천 가구보다는 좀 더 많은 공급량이 한 3천 가구가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네. 한 해만 보지 말고 2024년, 25년을 보면요. 2024년도에는 대략 3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돼요. 그럼 여기 벌써 한 3천 가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3천 가구 더 추가로 입주된 것까지 포함하면 딱 공급이 균형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3천 가구가 아니라 거의 한 1,000 가구 정도밖에 입주 예정 물량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입주 물량이 아예.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기에는 수원은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거나 가격이 막 늦게 상승하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을 봐야 되겠죠. 미분양도 쌓이게 되면 신규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많은 신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낮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는 기존 아파트도 당연히 살 사람이 없다는 거고 이 미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 기존 주택도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수원은 미분양이 지금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뭐 이렇게 앞으로 미분양이나 공급에 대한 부분은 수원은 걱정이 없는 지역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원 내에서도 그런다고 해서 수원 전체가 다 막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수원 내에서도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지역들 또 수요자가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좀 오를 거예요. 또 내지는 회복할 겁니다.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수원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교통호재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근데 화서역 있죠, 화서역. 네. 이 화서역이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서울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서역 역세권 또 수원역 있죠. 수원역도 이제 GTX가 계획돼 있잖아요.
이게 수원역 역세권이나 화서역 역세권, 신분당선이나 GTX 호재가 있는 여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요자들이 좀 집중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자고 계시니까 내년 뭐 상반기, 내년 하반기 이렇게 뭐 짧게 보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보시고 간다라면 그래도 수원은 공급, 미분양, 또 호재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안정권이라고 보여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긴 안목으로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네. 한라주공 4단지 2차를 보유 중에 있는데 네.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 궁금해서요. 네,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 지금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임대를 내놨고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건데 예. 삼본 신도시의 한라주공 4단지 2차 매도해야 하는지 투자 가치 네. 측면에서 시간 남지 않아서 바로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한라주공 4단지 2차 이거 몇 평형대예요? 17평이에요. 17평짜리. 네. 거주 요거 2년 이상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임대 중이고요. 아 임대 놓고 계세요? 예. 전세 놓고 계세요? 월세 놓고 계세요? 월세로. 받고 월세로.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라주공 2차가 지금 여기 4호선 수리산역 있죠? 네.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단지인데 네. 여기 이제 17평짜리 소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 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를 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즉 거주에서 저는 이제 투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아파트가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 지금 팔고 네. 지금 그 현금으로 서울 다세대로 예. 갈아타야 될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난 작년 말 올 상반기 때 네. 이쪽의 라인에 있는 한라주공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이유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데 네. 실은 한라주공 2차보다는 이 위쪽에 보면 4단지 같은 4단지인데 1차가 있어요. 네. 이 1차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이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같은 17평짜리가 요게 한때 많이 올라가지고 막 6억대 중반까지 막 거래가 되고 그랬어요. 네. 예, 지금 17평형대 요거 가지고 계신 거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2억 7천 정도? 2억 7천. 예. 그러니까 여기 2차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정도인데 같은 네. 평형대가 네.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 통과되면서 지금 6억 5천을 뛰었잖아요. 아, 그러면 아니 1차 같은 경우가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2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1차하고 2차의 차이는 저는 큰 차이는 없고요. 용적률 차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단지였어요. 네. 이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한 115% 정도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한 100%, 110% 정도대의 용적률이었는데 2차는 20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재건축하기가 약간 아쉬운 그런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앞서 고민 상담하신 분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서울 있죠, 서울. 네. 지금 생각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다만 무조건 사지 마시고 네. 제가 아까 다시 보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세미나 오십시오. 네.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들. 네. 또 입지가 좋아서 앞으로 분양성이 괜찮은 지역들 이런 위주로 해서 요거 정리하시고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요거는 정리하시고 서울 안쪽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어요. 우선 빠르게 매도 계획부터 세워보시고요. 그 다음 계획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중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주범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됩니다. 대표님 바로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연말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